그 바로 시작할게. 203페이지. 203페이지에 그 기본 문제 14-1 보면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고 a, b, c, d가 그냥 실수라는 조건만 나와 있거든. 문제 안 읽었냐 아직? 문제 한 번만 봐봐. 다 읽었어? 그럼 여기서 a, b, c, d가 결정된 값은 아니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등식 풀듯이 한번 풀어보면, 자, 지금 요거 x고 요거 ax지. x에 대한 1차 항이니까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그러면 먼저 a-1에 x 해놓고 그 다음에 부등호 써주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써주면 되지. 부등식의 특징,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이제는 요 a-1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겠지. 나눠주려면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 값이. 그럼 이거를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줘야 돼. 자, 먼저 a가 1보다 크면 a-1은 0보다 크니까 그냥 나눠도 괜찮지. 나눠주면, 자, 바로 암산되니? x가 a 플러스 1 이상이다. 이렇게, 초과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자, 여기 0이지. 곱하기 x고, 요거는 뭐야? 똑같이 0이지. 그럼 여기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앞에서 0이 이렇게 쳐내지. 돌아가 하면서 쳐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0이 돼버려. x가 뭐가 되든. 근데 0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써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자, 요게 0은 되지 않잖아?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돼. 근데 나눠줄 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x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a 플러스 1보다 크다 라고 써주면 끝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 요게 답이야. 답이 굉장히 길지. 그러면 저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 2번은 넘어갈 거고 3번만 좀 해줘.
접근을 되게 잘했네. 일단은 요거 식을 정리해보면 잠깐 식 정리해보면 a-c 그 다음에 x 되고 그 다음에 d-b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a가 c보다 클 때랑 a가 c보다 작을 때는 괜찮아. 나누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 둘의 차이인데, 자 a 곱하기 a랑 c랑 같을 때는 지금 요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0 곱하기 x가 칸을 너무 좁게 써놔서 여기 밑에다 쓸게. 0 곱하기 x가 뭐보다 작다? d-b보다 작다지. 그러면 봐봐, 얘가 음수일 때랑 0일 때랑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숫자를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돼. 음수의 대표적인 숫자 -1이라고 할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0 곱하기 x가 -1보다 작다. 0이 무적이야. 그냥 x에 뭐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딱 쳐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항상 0이거든? 근데 얘가 -1이면 음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아예 안 되지. 그러면 음수일 때 안 돼. 0일 때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양수일 때는 항상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야. 음수랑 0일 때는 d-b가 뭐인 거야? 0 이하인 거지. 그러면 d-b가 0 이하니까 이거일 때, 자, 첫 번째 d가 뭐보다? b보다 작거나 같다고. 두 번째는 d가 b보다 크다일 때야. 이거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써주면 되고, 해가 무수히 많다 써주면 돼. 알겠지? 앞에서는 무수히 많다라고 써놓고 지금은 모든 실수. 그게 그거야. 같은 말이야. 아니, 이 책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양치기 소년 아니? 양치기 소년 같아. 뭐든 리얼 넘버.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리얼 넘버. 진짜 어디선가 그 무수히 많다가 있었어. 그래서 막 아니 이거 모든 실수인데 해가지고 무수히 많다라고 하니까 무수히 많다 해야겠다 했는데 또 진짜 그래 이거 봐봐 진짜로 여기 봐봐 진짜 여긴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와서 또 모든 실수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해됐어요 이거는? 다음에 14-2번으로 넘어갈게. 그래서 요거 내가 왜 굳이 3번까지 넣냐면, 설명을 왜 3번까지 했냐면 그 개념 외울 때 있잖아. 저거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 편할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어딨지? 잠깐만 앞에 펴가지고 그 202쪽에 개념 문제 요거 있잖아. 그치? AX가 B보다 클 때 그거의 해법. A가 0일 때 있잖아. B가 0 이상이면 해가 없다. B가 0 미만이면 X는 모든 실수 있잖아. 그거 그냥 텍스트 나와 있는 대로 외우면 망해. 뭔 소린지 알겠지? 실제로 0 곱하기 X꼴로 고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음수, 0, 양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등호를 어디에다 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냥 외우면 망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그 14-2번 보면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각각 주어져 있고, X 범위, Y 범위가 각각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부등식 있잖아. 어떤 부등식이 예를 들어서 A 이상 B 이하라고 할게. 그럼 요 네모가 A 이상 B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얘를 A하고 B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A는 네모가 될 수 있는 최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B는 저 네모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런 원리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면, 자, x에다가 y를 더했지.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값 자체가 작아지려면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x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야? 3이지. y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값은?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3 더하기 2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보단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큰 거에다가 큰 거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0 더하기 6일 거고, 답을 써주면 x 더하기 y는 뭐 이상? 5 이상, 그 다음에 16 이하. 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거든. 근데 두 번째부터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 최대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값에 x-y의 최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냥 큰 거에서 큰 거를 뺀다고 해서 최대가 될까? 그거는 아니겠지.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줘야지 최대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거꾸로 최대는, 자, 가장 큰 x 값인 10에서 가장 작은 y 값인 2를 빼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줘야겠지. 가장 작은 x 값인 3에서 뭐를 빼줘야 돼? 6을 빼줘야겠지. 3-6. 그러면 3-6은 마이너스 3이고 x-y고 그리고 8 이렇게 되면 끝.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x 곱하기 y가 최소가 되려면, 맞아. 되게 잘 생각했어. 음수일 땐 또 다시 따져줘야 될 그런 문제야.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되려면 그냥 작은 거 2개 곱해주면 되니까 6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는 그냥 가장 큰 숫자 2개 곱해주면 되겠지. 60. 그럼 마지막. 자,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이런 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크면 어떻게 될까? 전체 값은 작아지지. 분자가 크면 그 값이 커지지. 그 원리를 이용해주면, 자, 최소값은 분자가 작아야 돼. 분자 작은 x값은 3이지.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그래서 가장 큰 y값은 6. 그래서 2분의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반대로 분자가 커야 되니까 10, 분모가 작아야 되니까 5. 그래서 2분의 5에서 5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이 부등식을 뭐로 보자고? 최대랑 최소로 보자고. 그 부등식 요 안에 있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작은 값의 개념으로 봐달라, 이 얘기야. 이게 아마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2개만 배우고 얘네 2개는 안 배웠었어, 교과 과정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굳이 뭐 정리할 필요 없고 적을 필요도 없고,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 그냥 x 더하기 y를 할 때는 요거랑 요거를 각각 더해서 구했었고, 자, y의 범위가 2 이상이고 6 이하니까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x하고 3, 그 다음에 10이지. 지금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을 그냥 합쳐버리면 여기끼리의 합, 여기끼리의 합이 되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게 정석적인 풀이였어.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보자고. 요거까지 정리해주세요. 어? 3번 아까 정리했었니? 앞 페이지에 3번. 왜 안 하는 거 같지? 아, 그래? 했어?
넘어가도 될까? 그 14-4번 볼래? 아, 208페이지예요. 보면 A가 가장 그냥 개념 설명부터 좀 할게. 요런 류의 부등식이 있거든.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이 C다 라는 부등식을 풀 때는, 자, 해법부터 얘기를 하면, 자, 먼저 A가 B보다 작다는 걸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는 걸 풀어주면 돼. 그 혹시 3단 논법이라고 알고 있니? 누구였지?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구였지? 어쨌든 3단 논법 있잖아. 그 뭐야,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있지. 이거랑 비슷해. 뭔 소리냐면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자, A가 B보다 작다 하고 그 다음에 A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가 B보다 작은 거 오케이. 근데 이 결과로 봤을 때 A가 C보다 작다는 거 알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근데 얘는 B가 확실히 C보다 작지. 그 다음에 B가 다시 가서 C보다 작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A는 C보다 작다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뭐 3명이 있거든. 이렇게 이 친구를 그냥 A, B, C라고 할게. 자, A랑 B의 키를 비교했더니 A가 B보다 컸어. 그 다음에 A랑 C를 비교했더니 A가 C보다는 컸어. 그러면 B랑 C의 키 차이는 누가 더 클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순서대로. 알겠지? 그냥 맘대로 A가 C보다 작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알겠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잘? 코가 좀 막혀서 그런가? 자, 그래서 14-4번 첫 번째 거 문제 보면 x-2가 2x 플러스 1 2하고 그 다음에 10-7x 미만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그러면 어떻게 봐줘야 된다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로 봐줘야 돼.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면, 자, x-2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고 요거 2x를 이항시키지 말고 x를 이항시키고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이상 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를 보면 2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10-7x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7x 이항시켜주면 9x가 될 거고 얘 이항시켜주면 9지.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9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고 그냥 x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지.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어떻게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래서 무슨 선 위에?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 x가 마이너스 3 여기라고 치면 여길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x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니까 한 요점을 1이라고 하고 x가 1보다 작다지.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래서 x가 뭐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1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수직선은 무조건 그려주는 거를 연습해주세요. 알겠지? 나도 계속 수학을 하고 이 나이 먹도록 수직선을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계속. 그래서 그냥 그려줘. 똑똑한 거 알거든? 똑똑한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그려줘. 왜냐면 언젠간 실수가 나와. 근데 저렇게 하면 실수를 절대 안 해.
됐어. 그 14-5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래? 문제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풀었어? 응. 잠깐만, 답이 맞나? 아, 답을 맞췄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까?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까 내가? 수직선을 안 그려서 그래. 문제 잘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 그걸 네가 맞췄잖아. 그러면 그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나 똑똑한데? 나 수직선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일단은 계산은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요거를 먼저 풀어줘야겠지. 부등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야? x만 남긴다. 그러니까 좌변 혹은 우변에 x만 남긴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5를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x 플러스 3이 부등호에 발면 바뀌겠지.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이항시켜주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이거는 좀 보고 할게. 오늘 뭔가 계산이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답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거 답 좀 볼게. x가 뭐보다? 5분의 20 마이너스 a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하고 얘를 무슨 선 위에? 수직선 위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지금 x가 얘보다 큰 거지. 그러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고, 여기를 표시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지금 얘보다 작은 거지. 작은 거니까 표시를 할 때 한 요쯤을 5분의 20 마이너스 a 써주고 얘가 얘보다 작다 되는 거지. 그러면 해는 어떻게 돼?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되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해가 있으면 된대, 안 된대? 해가 없도록 하는 애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수직선을 다시 그려주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먼저 지금 여기 있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 고정시켜 놓고 얘를 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해의 범위가 더 늘어나겠지. 근데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를 왼쪽으로 당기다가 딱 여기 겹쳐지는 순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림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같은 상황이지 지금. 그럼 같은 상황일 때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둘 다 이 값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겹치는 상황이 안 생기겠지. 그리고 주황색 범위의 친구가 더 왼쪽으로 가면 겹치는 범위가 생길까? 안 생기고 있지. 그러면 자, 요거는 쟤네 둘이 같은 거고, 요거는 주황색이 빨간색보다 작은 거지. 그럼 작은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더 커야겠지, 주황색에 비해서. 그리고 같아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5분의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서? 10을 곱해서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40 마이너스 2a라고 써줄게. 그 다음에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가 40 마이너스 2a 이상이 될 거고, 5a를 이항시키면 3a, 40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5가 될 거고, a가 될 수 있는 게 뭐 이하? 마이너스 15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얘도 아까 공부했던 거 있잖아. a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5까지 되는 거고, 그것보다 작아져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딱 등호만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수능을 보고, 우리가가 아니라 너네가 나중에 수능을 보고 그러면 그때 부등식이 나와. 또 부등식을 푸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부등식은 항상 그 경계면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즉 둘이 같을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공통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수학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수직선 그려서 이거를 위에다 표시하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요거 직접 표시해서 저 부등식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다 됐어? 요거 한 번만 볼까? 14-6번 문제거든? 14-6번의 첫 번째 문제인데 지금 부등식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그럼 절대값은 풀어줘야 되고 절대값을 풀기 위한 방법은 절대값 안쪽의 숫자에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눌 때 그 경계선을 생각을 하지. 아까 수민이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그 경계선을 생각을 해보면 x가 몇일 때? 3일 때가 경계선이니까 x가 3 이상일 때랑 x가 3 미만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1대야. 요거 1대. 그럼 x가 3 이상이면 이거 뭐야? 아니, 절대값이 그냥 풀려버리지. 절대값이 풀리니까 x-3이 1초가 2 미만일 거고 x가 뭐 초가? 4초가 그 다음에 5 미만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거 1대 이거니까 얘네 둘의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될까? 공통 범위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얘 자체가 저기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해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어서 자 x가 3 미만일 때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3을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자 요거 3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언제? 이거 1대 이거니까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그냥 이거 자체가 해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요거 두 개 또한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이거면 이게 된다고, 이거면 이게 된다니까 이거 둘 다 성립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거 두 개를 해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뭐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2번 한번 해보세요.
수민아 같이 볼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절대값 안쪽을 양수로 하는 음수로 하는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값 안쪽에 경계선을 보라고 했지. 그러면 자, 저 x의 값이 이쪽 안에서의 경계선은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x가 몇? 2지.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보면 알겠지만 구간이 3개로 나눠지거든. 자, x가 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2보다도 작아져. 여기까지 괜찮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럼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등호를 그냥 여기 크다에다가 붙여놨잖아.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해주면 돼. 여기 안쪽에다가 다 몰아서 적어도 되고 그냥 나처럼 해도 되고 둘 중 한쪽에만 적어주면 그만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은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얘도 둘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지. 요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x고 요거 1이지. 넘겨주면 4 미만이지. 그럼 x가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1대 이거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야겠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럼 그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사이 범위가 되겠지. 이것도 조금 헷갈리면 그냥 수직선 그리면 돼. 근데 요거는 괜찮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자체가 그냥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어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지. 그래서 그냥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5 미만이지. 그럼 이거 보면 x 마이너스 x는 그냥 0이지. 그럼 0x라고 한번 써볼게. 0 곱하기 x. 그 다음에 뭐보다 작은 거야? 2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런 식이 되고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지. 항상 참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오케이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해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2 미만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여기 괜찮지?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때 둘 다 양수니까 그냥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5 미만이고 x가 3 미만이다 라고 써주면 되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범위를 써보면 x가 2 이상이고 3 미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해를 이렇게 3개로 쓰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자 수직선 위에 조금 표시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이고 1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 이거 왼쪽이라고 말했니? 오른쪽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여기 2까지고 그 다음에 2를 포함해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범위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2 초과 3 미만으로 써줘야지 답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야. 알겠지?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살짝 좀 덜 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그냥 x는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x는 50 더하기 52호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혹시 맞았니? 풀다가 말았어? 이거일 때 x는 모든 실수니까 얘 자체를 의미하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붙어있어. 그러면 x의 해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이거일 때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써줘야 될까? 안 써줘도 될까? 안 쓰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x는 3 또는 5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만 쓰잖아. 여기에다 추가로 x는 100이 아니다, x는 101이 아니다 이런 거 써주니? 안 써주지. 이거 조금 헷갈릴 것 같아. 그 14-7을 요거는 하자. 14-7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14-7 한 번만 풀어줄래? 문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조금 아찔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라면 나도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못 할 가능성이 높거든. 같이 한번 볼까? 잠깐만. 문제 파악은 잘 해놨네. 자, 봐봐. 지금 1텐 5학이야. 그러니까 1K 1햄이라고 하니? 1kg의 햄스터 한 마리, 1K 1햄. 그거 몰라? 미안. 어쨌든 텐트 하나에 학생 5명씩 넣으면 12명이 그냥 이렇게 노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텐트 하나에 학생 7명을 집어넣으면 텐트가 남는데 9개가. 그리고 텐트의 개수를 x, 그리고 학생의 개수를 학생을 y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랑 y의 값을 둘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거든. 자, 요렇게 한 줄에 한 텐트를 써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다 배정을 받고 12명이 노숙을 해야겠지. 그러면 자, 이게 텐트가 x개인 거잖아, 총. 근데 하나에 5명씩 들어갔으니까 5x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12명이 남았으니까 그 둘을 더했을 때 12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돼? 학생 수 y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 7명씩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텐트가 이 9개가 남아있어. 학생이 9명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었을 때 텐트는 몇 개를 썼어? x-9개를 썼지. 그러면 우리가 학생 수를 텐트의 개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라는 학생 수는 여기 텐트에 몇 명씩 들어가 있어? 7명씩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나서 x-9라고 써주면 이거는 틀린 해설이 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여기 텐트에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 앞에까지는 당연히 7명이 다 차 있어야 될 거고, 이 x-9번째 텐트에 여기 한 명만 들어가도 텐트가 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텐트가 남아있는데 너는 한 명이니까 그냥 밖에서 자. 이거 좀 그렇잖아. 알겠지? 텐트가 남아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명이더라도 걔네한테 텐트를 줘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이거 좀 너무하지 않니? 텐트가 남아있는데 얘한테 밖에서 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 2명이 있어도 3명이 있어도 4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6명이 있어도 7명이 있어도 텐트를 줘야겠지. 근데 8명이 되는 순간 얘는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와야 되고 텐트가 9개가 남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쓰면 안 되고, 자, 여기 앞에까지 총 몇 개일까? 얘가 x-9니까 여기 앞에까지는 x-10개의 텐트에는 7명씩 꽉 차 있지. 그럼 우리가 학생 수를 x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y라는 학생 수는 자, 7명씩 x-10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다가 마지막 텐트에 잘 수 있는 애들이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한 명부터 뭔 소리야? 한 명부터 7명까지지. 그러면 이 y의 값을 얘라고 정확하게 쓸 수는 없고 부등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최대 몇 명까지 있는 거야? 7명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부등식 완성이고, 요 y가 뭐야? 얘를 데려다가 여기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끝. 이해됐어? 조금 F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한 명 남아있는 친구 텐트에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도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못 풀 것 같아. 내가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학교 시험은 그게 무슨 단원인지 안 남아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 부등식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거 나올 리는 없고, 당연히 부등식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푸니까 풀 수는 있을 거야.